안녕하십니까. 동네 캐는 남자 돈워리 비 해피의 이재우입니다. 백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3월부터는 이제 네.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을 확대해버립니다. 아, 기왕에 하고 있었는데 더 확대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불법적 매수에 뭐 청약 제한하고 재당첨 네. 제한 기간 강화한다는 것들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매월 지금 뭐가 나타나요. 4월 달에는 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돼서 분양가 상한제 무조건 적용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네. 5월 달부터는 뭐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그뭐 원룸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데 네. 이제는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내년 5월부터는요. 그러니까 네. 5월부터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는 그 조정지역, 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6월까지 이제 배제 6월 말까지. 해주던 거를 네. 그게 6월 달에 종료가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는 허위 매물 게시 공인 중개사가 이제 그동안 허위 매물을 해서 뭐 가격을 네. 감압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네. 되면 처벌하는데 이제 처벌합니다. 2020년에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네. 종합 부동산 세율이 상향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엄청 내야 된다는 거고. 아, 1가구 1주택도 종부세 많이 그렇죠. 내잖아요. 1가구 1주택도 그렇고. 아니, 주택이 하나뿐인데 그거는 좀 그래요. 네? 아니,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퇴직하고 집밖에 없는 사람. 예. 종부세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집을 네. 팔아야 되는 거여서. 두 번째로 이제 단독주택, 꼬마 빌딩 등의 이제 상속 증여세, 과세 표준이 감정가로 바뀌어요. 네. 옛날에는 이제 공시지가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상속 증여를 많이 하니까 네. 이걸 다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공시 가격도 현실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너무 많아서 이 부동산 투자 올해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런 부동산 그때 12, 16 난 다음에 저희 그 프로그램 작가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이게 온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강남이나 그런데 15억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분, 한 채, 그리고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니까 이제 집이 없잖아요. 아, 온도가 너무 달라서요. 이거를 얘기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시청자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참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무조건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전세로 살건 월세로 살건 집을 내 집으로 살건 살아야 되는데 그 비용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근데 하필이면 내가 거기다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 살던데 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몰랐어. 된다. 그거는 상당히 짜증이 나는 일이지만 네. 이제는 그 집을 내가 매도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매도하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도 어마어마하다. 그럼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특정 지역에 계속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죠. 뭐뭐 적용해준 정부가 계속 발표할 때마다 니네 여기다 집을 사면 너희들 정말 피해를 입힐 거야? 죽일 거야? 뭐 이런 투로 들려요. 네. 근데 반대로 들으면요. 과외 선생님 같아요. 부동산 투자의 과외 선생님. 여기다 투자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전 국민이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지방에 있는 사람도. 네. 그러니까 전부 그쪽으로 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 3기 신도시 보상받은 사람들, 네, 토지 네, 보상. 그 돈 받은 게 고양시 항동이나 저기 하남시 충북로 이런 데 받은 사람들이 네. 그 돈 생겼는데 나 괜찮은데 집 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똘똘한 한 채랑. 그 돈 들고 글로 가는 거예요. 네. 똘똘한. 지방에서 보상받아 또 일로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좁아 터지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는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오히려 양도세 풀어주고 니네 마음껏 거래하게 해라. 네. 거래가 되면 오히려 집값이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거든요. 근데 수요와 공급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욕심이라는 게 있죠. 네? 이거를 욕심이라는 걸 그냥 무조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억눌러 버리면
그게 과연 억눌러지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정말 얘기를 해도요 결말이 안 나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요. 시장 네.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네. 국민은행의 박학수 음. 수석 전문위원 와서 만나보고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2019년) 지난해 부동산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지난해 부동산은 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선 뭐 2018년 9.13 대책의 여파로 올해 연초에는 상당 부분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한 5월 정도까지는 조정이 양상이 돼서 사실은 19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왜냐면 이제 단기간 내에 지나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되리라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 가장 큰 변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었어요. 네. 2018년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다 금리가 한 2번 정도 기준금리 수준은 인상될 거다라는 예상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조정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변심을 해서 네. 인하로 바뀌는 바람에 예. 그래서 하반기부터 다시 반전이 돼서 음. 가격이 일정 부분 좀 여름을 기점으로 올라간 측면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좀 가세한 네.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올랐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 간 편차가 있었던 시장입니다. 2019년도에는 수도권 상승, 지방 하락 이렇게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좀 두드러졌던 한 해도 2019년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책이 워낙 강력하게 발표가 되고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책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 이제 이쪽에 뭐 수능 시간, 뭐 분석 시간 이런 이제 시간적인 상황이 좀 필요한 거죠.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은 18번 중에 3번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고 18년도에 9.13, 19년도에 이제 12.16 네. 이렇게 3개가 18개 중에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좀 주춤하면서 방향성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관망세를 보이고 네. 특정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뭐 일부 조정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2020년이 시작된 건데 네. 2020년 부동산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워낙 가장 제일 큰 화두가 12.16 대책에서 던진 게 대출 규제와 결국 이제 보유세 인상 두 가지입니다. 네. 대출 규제가 이제 15억 초과 주택 자체는 아예 금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가 주택, 일종의 초고가 주택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초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금을 거의 100%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에서는 다소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분양도 중도금 대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자체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9억 이하 주택에서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강보합세 이상은 가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9억에서 15억 상간도 여전히 보합세 이상은 좀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고 지방은 이제 편차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지방 광역시가 5대 광역시가 19년도에는 부산과 울산의 약세 그리고 이제 대전, 대구, 광주, 대대광이라고 하는 데는 상승세를 기록한 측면이었는데 19년에 이어서 20년도에는 울산이 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한 네. 상황 지표상 이미 이제 부산도 이제 해수동이라는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라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예.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좀 올해 그러니까 20년까지는 많긴 합니다만
분위기적으로 좀 반전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5대 광역시가 거의 전 지역이 소폭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네.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사는 사람의 입장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파는 사람이 있어야 또 사는 사람이 있을 그럼요. 거고,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반 2020년을 전반 후반 정도로 나눈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어떤 찬스를 잡아야 될까요? 시장에 지금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일반 매물 부족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일반 매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고, 또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대거 등록이 된 결과 그 임대차 의무 기간 5년, 8년 뭐 이런 기간에는 또 팔지를 못한 상태가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졌고, 여기에 이제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가 조정 대상제가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거의 아파트 단지 한두 건, 두세 건의 물량이 거의 가격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년 6월 말까지는 다주택자를 물론 10년 보유자에 한해서입니다만 단기적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일단은 그 중과세에 대한 유예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매물이 얼마 정도 나올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매물 공급이 좀 더 활성화되면 거래량이 좀 늘면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주춤거릴 수가 있고, 좀 전에 언급했던 15억 초과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이 서울 같은 경우 한 37%가 대출 받아서 샀다는 네. 건데, 그러면 대략 한 40%의 수요자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다소 좀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다소간 그래도 거래는 좀 증가하지 않겠나. 네. 그리고 가격은 물론 이제 서울 상황에서는 다소 그냥 뭐 일부 안정세, 전반적으로 이제 강보합세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강남의 그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은 예. 30억이 넘고 막 이런데 그걸 다주택자가 내놓으면 예. 그런 건 누가 삽니까? 15억 이상은 대출도 안 된다는데. 결국 이제 뭐 언론 방송에서 많이 보도하듯이 현금 부자들의 상황이죠. 현금을 가진 부자들, 뭐 20억이든 30억이든 부자들이 결국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럼 부자들이 기회를 또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떤 신문 보도에서 현금 부자가 또 줍줍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10억 초과가 37%가 대출을 동원했다 그러면 이제 37%의 수요자는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 그럼 63%가 물량의 100%를 차지하는 결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구도 자체가. 근데 이제 현금 부자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는 아주 세부적으로 네. 서류까지 첨부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까지 자유로워야 결국 현금 부자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집을 내놔도 안 팔리겠네요.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현금 부자라도 이게 그 세무조사는 보인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내지는 뭐 또 사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는 우려도 항상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 부자라도 그렇게 서둘러서 집을 마련하기는 좀 어렵고, 역시 이제 현금 부자라도 다주택자 2주택에서 3주택 뭐 이렇게 주택수를 늘리는 방향은 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이제 어쨌든 올해 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어떤 바뀐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대항하는 순간 상당 부분 손해를 볼 우려도 있어서 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죠.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결국은 연구를 많이 해야지 제대로 이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과세 받기도 수월치 않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그런 대응 분석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책보다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경제에서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저는 수요의 그 분석을 가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상황이지만 인구보다 주택의 실질적인 단위는 가구이기 때문에 이 가구의 변화가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가구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40년까지 완만한 우상향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17년, 18년 그 1년 구간에 3만 3천 가구가 늘어났어요. 이를테면 이제 그게 다 수요죠. 경기도도 16만 가구가 늘어나 있어요. 1인 가구의 증가. 이제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공급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공급량, 뭐 이를테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20년까지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9년에 이어서 4만 가구를 넘기 때문에 다소의 안도감은 있는 상태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내년 21년도에는 그 물량이 한 절반 정도로 감소되기 때문에 다소 좀 미리 좀 걱정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께 올 2020년 그리고 그 뒤로도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십시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라고 팁을 좀 주신다. 전체적인 그 부동산 정책 흐름에서 이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통한 이런 주택 보유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다주택자는 이제 보유세 중과에 따라서 이걸 여러 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어차피 보유만 할 뿐 거기서 뭐 그 수입이 현금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우선 다주택자 같은 경우 이번 그 6개월의 그 한시적인 유예 기간을 통해서 일정 부분 매도를 통해서 주택 수를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철저하게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비과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주택 보유 전략에서는 제일 적절한 그런 대응 방안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역시 이 부동산 얘기 좀 어렵긴 어렵네요. 시장과 전문가 예측과 또 정부의 대책과 이게 사실은 뭐가 탁탁탁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시장의 상황을 읽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12, 16 대책이 나온 그 전에 대책도 나온 다음에는 집값이 조금 꺼지는 듯 했다 다시 올랐다고요. 이것도 한번 지켜볼 일이에요. 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텐데요. 돈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지키는 수단에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날아가는 거죠. 또 돈을 지키는 것에서 위험한 데 투자하면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지키는 것에서 내가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들은 재테크에 그 실패한 거거든요. 이제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갈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들어서 이제 변경되는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현장도 살펴봐야 되니까요. 이거 둘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구독하면 좋아요. 이 구독하면 좋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 서문을 했더니 이거 보겠다고 뭐 이제 제가 또 새로 언제 런칭하냐고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죠. 네. 저는 실패 경험이 얘기할 거고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얘기 해주실 거니까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